여기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이것은 4호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4호분, 25호분, 13, 12호분을 발굴을 했는데 정식 보고는 4호분만 했다고 합니다. 가야의 역사성을 규명하기보다는 식민지 문화정책을 선전하거나 유물 수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고학적 많은 자료를 망실하고 말았답니다. 1940년에 고적 도항리 고분군과 말선리 고분군, 1963년 도항리 고분군과 말선리 고분군으로 했던 것을 2011년 사적 511호 마리산 고분군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고분군 일부만 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가야 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출토 유물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 조사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함안 박물관이 개관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불꽃 문양 조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유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오니까. 현재는 함안으로 부르려고 있지만 네. 그 전 시기에는 뭐 벤지 아야국이라는 있고 알라국이라는 있고 마시랑국, 안야국 여러 개로 불려졌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남강이거든요. 여기가 낙동강이고. 그래 보면 이 빨간 것들은 산성입니다. 네. 이게 유달리 뭐 이쪽이 남강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때 지금은 가야리 토성이 발굴해서 얘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함수지 기록에 의하면 이쪽이 이제 왕궁터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왕궁터 흔적을 못 찾았지만 지금 발굴 단계라서 조만간에 이쪽에 왕궁터 실체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금강가야 뭐 이쪽에 이제 신라한테 병합돼 되고 막 그랬을 때 네. 아라가야는 언제 없어진 거예요? 아라가야는 6세기 중반쯤이에요. 문헌 기록에 보면 다른 가야는 멸한데 아라가야는 대병으로 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다 6세기 중반. 여기 낙동강을 기준하고 이쪽이 신라잖아요. 예. 산성 위치를 봤을 때도 우리는 항상 신라를 경계를 하고 위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 요 색이 이제 돌려지거든요. 함안에는 산성도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돌려지들도 많거든요. 18개가 돼가 있고 4세기에 돌려지도 한 11개 정도 나왔거든요. 뭐 우리 이쪽에 있는, 그리고 가마터가 일본의 스웨무라는 그게 가마터 모양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공들이나 우리 가마를 만드는 기술 가진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서도 일본의 스웨기 문화의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럼 여기 마리산은 이쪽에 그 도항리라고 그러고 이쪽에는 말산이랐던 걸 합쳤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거 합쳐서 이렇게 마리산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또 나무니 고분군이라고 불렸던 고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현재는 결국은 얘하고 다 네. 합쳐서 4,515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끝에 보면 당산민수 초대 건물지가 있거든요. 그 모양인데 또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큰 집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제사상 이렇게 큰 건물이 있으니까 제사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기록도 있고, 529년에 고당회의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당회의, 고당, 이쪽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산, 우두머리산, 마리가 우리 머리에 이름이 마리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리산 고분군은 비록 높지는 않지만 왕과 지리 대칭에 묻혀있는 산이기 때문에 마리산. 고분이 한 몇 개예요? 현재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실제 이제 마리산 고분은 아까 한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쪽에 남는 고분 쪽은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삭토가 되고 삭평이 되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있는 그 고분까지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대형 동토분들이 이제 대형 동토가 있다고 확인된 그 또한 뭐 100여 개가 넘거든요. 그 김해 쪽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김해 쪽 같은 보셨지만 김해 쪽에는 동토분이 없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김해 쪽은 좀 이런 식이. 아. 그리고 우리 이제 학자들이 우리 하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5세기까지 이제 그 했는데 우리 하만 같은 경우에는 5세기, 6세기 이때부터 대형 공토분들이 이어지면서 6세기 중반까지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산 고봉과 하만 같은 경우에는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전체 묘제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만에는 이렇게 볼록볼록 산처럼 거대한 대형 공토분들이 네. 두머리 산. 그러면은 현재 그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토기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토기들. 토기에 보면 네.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토기들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럼 이 구멍은 왜 뚫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거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아라가야인들은 그걸 터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지만 그 구멍을 독창적인 우리 무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 여기 이제 불꽃무늬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있는 토기들은 우리 하만의 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 토기입니다. 사슴 모양 뿔잔. 불꽃. 지금 4개가 뜨려 있나요? 네. 3개. 그렇구나. 그리고 보면 이렇게 뒷모양 이렇게 5점이 한 동분에서 발굴이 돼서 와, 이렇게 귀한 거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다니. 등잔 모양 토기. 마리산 45호분. 아, 저거는 이제 대여 중이군요. 김해박물관에. 뭐 사람들은 보면 배 모양 사진을 토기도. 보고 그 당시 생활상을 연상을 시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제 뭐 창고 모양 이렇게 했고 배 모양 이런 배를 사용을 했고 이런 등잔을 사용을 했고 저런 뿔잔을 사용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김해박물관 같은 곳에 이런 게 있던 게 없는가 보다. 아니요, 모조품도 있고 복제품도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만에 이제 뭐 유물들도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만은 2003년도에 이제 박물관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한국에서 완벽한 말가봇이 출토가 되었지만 그 말가봇 역시 김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렬 장방형, 이런 일렬 장방형, 이런 무늬하고 불꽃 무늬 토기가 그게 특이하구나. 보통 그런 문양은 이제 물론 기능적으로는 뭐 토기가 깨지지 않는 역할을 하지만 또 그런 문양을 한 거는 또 다른 뭐가 없나요? 그러니까 불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는 이제 5세기쯤 되면 고구려 남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가 약해지고 우리 하만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남정을 거치면서 그 시기부터 이제 대형 봉토분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전형적인 불꽃 무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독창적인 고무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무늬는 이제 우리도 뭐 내가 일정한 극이 되면 남한이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에도 그 시기부터 이제 요 불꽃 무늬를 우리 하만의 토기 상징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 무늬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 아라가야의 군력이 제일 왕성했을 때 5세기 중반 6세기, 5세기 말 이쪽에 좀 여러 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쇠퇴됐을 때 6세기 초나 6세기 중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꽃 무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처음 제일 완성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친 겁니다. 왜 그럴까? 귀찮았나? 아니면 기술이 점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꽃이 작아서 그런 것이. 저렇게 변했을까? 저렇게. 근데 우리 불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불상 같은 경우도 네, 맞아요. 그렇죠. 경력할 때는 제일 완벽하게 가까워 네, 하지만 맞아요. 점점 쇠퇴되면서 조금 거칠어지고 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꽃 무늬 하나를 봐서도 우리 아라가야의 성장 과정이지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뭐 어느 시기에 언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요게 가장 완벽한 때네. 요게 가장 완벽한 때인데 요쪽은 또 불꽃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기르네요. 그죠? 예쁘지는 않네. 여기 제일 예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쪽에 유물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쪽 유물이 있는데 또 들어오긴 하거든요. 우리 이제 아라가야가 그럼 우리 아라가야 건데
때문에 그리고 가야권 내에서만 무역을 하고 교류를 했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일본 남조 북조하고도 교류를 흔적들을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꽃무늬 청자 그릇이거든요. 네. 그 청자입니다. 고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5세기 후반 그 고분에서 중국 청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중국 청자 중에서도 좀 아이고야. 상품급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우리 아라가야가 중국하고 남제나 그쪽에 네. 교류를 했다는 그 그러네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문헌상에 이제 479년 남제서 문헌상에 479년에 가락국 하지왕이 남제에 사신을 보내서 보국 장군 동국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현재까지는 학자들이 그 가락국 하지왕이 대가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유물이 우리 하마 아라가에서 나옴으로 해서 가락국 하지왕이 대가야가 아니라 우리 아라가야구나 이렇게 학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발굴한 유물들로 이렇게 이제 퍼즐을 맞춰가지고 안 그래도 그 청자가 우리나라는 고려 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미 4, 5세기 이렇게 만들게 했다고는 말만 들었지. 여기서 딱 보니까 479년 남제서에 하고 해당되는 문헌 자료하고 해당되는 유물이 우리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 장식이거든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사용을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물이 또 우리 하만에서 나왔다는 것은 북방하고도 교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외 같은 유물들은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인 거냐면 직호문이거든요. 직선하고 호. 그런 직호문이라는 이런 직선하고 이렇게 호로 무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호문이 나오는 것은 외계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하고도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덩식 돌덧날 무덤. 자, 보면은 사오분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5세기 아라가야는 5, 6명의 그 사람을 순장을 했다 하고 그 사이사이에 불꽃 모양 토기를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주인공 공간이 있고 또 주인공의 머리맡에는 그 많은 부장품들을 놓은 공간인데 보니까 오리 모양 톡이 그 수레바퀴 톡이 또 항아리처럼 둥글고 큰 항아리들이 있고요. 굽다리 토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세에도 현실처럼 쓰고 산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리고 순장은 그 고대 사회가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강제로 목숨을 거둔 것이라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나온 유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아직도 그 말가봇이라든지 성산 산성에서 나온 그 목간 그리고 고려시대의 연꽃씨앗 으로 아라 홍련을 키워낸 이야기라든지 그 알아볼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방문하시면 아주 매력적인 그 함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라 홍련 축제가 있는 7월에 오면은 더욱 좋겠지요. 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